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업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형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가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수범자를 누구로 봐야 되는지 궁금해하시고 다양한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자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만을 의미하고요. 경영책임자는 개인 사업이 아닌 법인이나 기관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 책임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책임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가 됩니다. 누가 경영책임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회사의 직무 또는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라는 직책만 가지고 있고 권한 책임이 없는 경우를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과 책임이 부족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선임하고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권한과 책임만 주고 기존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 처, 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합니다. 정부조직법에서 행정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등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 구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됩니다. 학교의 경우 학교 종류에 따라 경영 책임자가 좀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별도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을 총괄하는 자는 경영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현장, 별도의 공장같이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문제가 된 사안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권한과 책임에 따라 대표이사, 안전보건 담당 임원 모두 처벌받게 될 수 있고요.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 중 1인이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현장에서 직접 취해지는 조치라기보다는 회사 전체 경영관리 측면에서 이행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본사 소재지인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가 행해진다면 속주지의 원칙에 따라 경영 책임자가 외국인을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는 총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어서 각 사업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서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있는 총괄 권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분의 경영 책임자가 됩니다. 법인 등기부상 대표 이사직에선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님이 회사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 책임자로 보아 회장님이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 경영 책임자 안에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많은 회사가 문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회사는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